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과 4.3의 완전한 해결이 반영됐습니다. 새 정부는 이와 더불어 지역별 공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신항만 조기 건설 등 8개 공약 16개 세부 과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현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의 핵심 현안인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앞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의 모델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재정, 세제 관련 권한 강화와 환경, 투자, 관광, 교통 분야 사무이양, 자치 모델의 자기 결정권 강화, 의회와 조직 권한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분권 과제와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제주 서삼의 완전한 해결은 과거사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내년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추진하고 유해 발굴과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 사업이 진행됩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내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공약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 신항만 조기 건설, 송배전선로 지중화 등 16개 과제가 당초 안대로 모두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세부 방침들이 조속히 마련돼 내년에 70주년이 되는 제주 4.3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후속 조치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서귀포 시장이 제주도의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교체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들이 대부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실 권한 강화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원희룡 도정의 두 번째 서귀포 시장으로 임명된 이중환 시장. 이중환 시장은 취임 당시 임기 2년을 보장받았지만 1년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유력시 되면서 제주도가 새로운 시장 공모에 나선 겁니다. 공직사회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물론 차기 시장의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해 시정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업무 보고와 새로운 시책 개발에 마을 순회에 다시 나서야 하는 등 시정의 연속성 저해와 같은 악순환을 겪게 될 형국입니다.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임명된 행정시장들의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동안 임명된 서귀포 시장만 모두 9명. 평균 임기는 1년 2개월에 그쳤습니다. 개인적인 구설수로 이지훈 전 제주시장은 불과 한 달,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은 석 달 만에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잦은 교체와 부실한 사정검증 때문에 시장이 책임 행정을 실행하지 못하고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는 겁니다. 그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시장님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항상 도의 눈치만 봐야 되고 그 시민들은 욕구불만이 되겠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개헌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행정시장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가지정 보물인 제주향교 대성전이 있는 제주시 용담동 일대는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이곳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문화재 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터파기와 표면 정비 작업으로 흙밭이 된 공사 현장. 사업자는 이곳에 렌터카 사무실과 차고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4월 제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보물 제1902호인 제주 향교 대성전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게다가 용담동 유물 산포지에도 해당돼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지난달 26일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 좀 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내렸어야 되는 건데 좀 저희들 주민이 좀 걱정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입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협의가 있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설계자나 이제 건축자한테 문화재 검토를 하고 뭐 착공 신고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 누락됐어요. 제주시는 지난 13일에야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문화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 문화재 입회 조사가 실시된 이곳 현장에서는 철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주거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 유구가 나고 있고 시설물 옛날 시설물들이 나오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또 이제 보고서에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발굴 조사할 수 있게 그런 기초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문화재 조사를 빼먹은 제주시의 어이없는 건축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사면 심사에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206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3차례 단행된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모두 제외됐었습니다. 제주 부근 바다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인데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제주에 본부를 둔 남해어업관리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어선 한 척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초대형 그물로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중국 범장망 어선입니다. 이 같은 중국 어선의 절반 이상은 제주와 남해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은 동해와 서해에서만 운영됐습니다. 둘, 셋!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산하 제주어업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됐습니다. 이곳 제주가 한중일 삼국 자원관리의 중심축이 되어서 새로운 자원관리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출범과 함께 제주에 배치된 국가어업 지도선은 6척에서 10척으로 직원도 100명에서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진수된 최신형 어업지도선도 남해어업관리단에 배치됐습니다. 제주는 물론 남해안까지 관할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무화 4호는 신조선으로 대체가 되고요. 내년에 1,500톤 한 척이 우선 내년 한 10월경에는 저희들 남해단으로 새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신설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조업 단속뿐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관홍 의장은 어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부영주택이 어려운 경제 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좌초 위기에 놓인 감귤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게 됩니다.
청송 사과, 성주 참외처럼 농산물은 품목마다 주산지가 따로 있죠. 자두는 의성이 전국 최고 주산지인데요. 찜통 더위 속에 수확이 한창입니다. 안동 MBC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두 출하 시기는 한여름을 관통합니다. 뙤약볕 아래 자두를 따야 합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과일이 굵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20-30% 정도 줄었지만 반대로 가격은 20% 정도 높아졌습니다. 가격은 작년보다 좋지만은 큰 게 없기 때문에 작년 시세보다 조금 좋은 편입니다. 경북의 자두 재배 면적은 4,993헥타르로 전국의 84.3%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두 대부분이 경북산인 셈입니다. 이 중에서도 의성 자두가 전국 생산량 1위입니다. 대구 사과가 청송 사과로 바뀐 것처럼 주산지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두는 수확기에 비가 적고 일조량이 많아야 하는데 의성 지역 기후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주산지는 농산물의 기후와 토질이 가장 잘 맞는 곳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맛도 그에 따라서 높아지게 됩니다. 의성군은 품질 좋은 자두를 선별해 의성진이란 브랜드를 붙이고 전국의 도소매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또 도매시장 그리고 철화선도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홈쇼핑에도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성군 봉양면에서는 내일 하루 자두를 따고 사갈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열고 의성 자두를 알립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으로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나오실 땐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성사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햇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29도로 출발해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7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가장 낮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28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밤엔 열대야, 낮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화북 이동 거로사거리 인근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이던 11톤 트레일러의 타이어에서 불이 나 타이어 4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9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바퀴 안쪽에 철선이 감기면서 과부하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아라동 다세대 주택과 상점 등 1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는 변압기에 문제가 있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압기 부품을 교체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명단을 발표한 혐의로 이성재 전 제주도당 청년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안희정 후보 지지자 1,219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47명만 동의를 얻고 나머지는 지인과 연예인, 역사적 위인들의 이름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보 캠프 등 다른 인물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제주 동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농경지 피해 복구와 대체 파종비, 농약비 등으로 45농가에 5,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서귀포시 난산리에는 244mm, 온평리는 164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농경지 침수, 차량 고립 등 1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소방장비 납품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소방교육대에서 간부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차단과 청렴을 다짐하는 각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소방본부는 납품 비리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장비 검사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에도 환경소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분기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35곳 가운데 낮에는 11곳이, 밤에는 21곳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건설 붐과 차량 통행량 증가로 제주시 지역의 경우 학교와 병원, 주거 지역의 절반가량은 하루 종일 소음 기준을 초과했고 도로변은 밤 시간에 88%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